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테마주 일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7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제약바이오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10월 초죠. 딱 한 번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제 2차 전지도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악재보다는 좀 호재에 더 강하게 좀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트레이딩이 좀 가능한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도 좀 수익이 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테슬라와 동조화돼서 국내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수급이 완전히 외면하는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또 한 번 우리가 진입해 볼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주제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2차 전지주 여전히 시장에선 중요한 위치다라고 정리를 해봤는데,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냐면은, 사실 지금 2차 전지주들 내에서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은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2차 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시장을 또 강하게 이끌었었던 주도 섹터 중에 하나로서 계속해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냥 외면만 당하고 하락만 나오기에는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호재에 조금 더 강하게 좀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무거운 종목들도 뭐 7%, 8%대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뭐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두 자릿대 상승 혹은 뭐 상한가까지도 가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을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실제로 10월 7일에 이런 강의를 좀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2차 전지주 관심을 안 가질 이유가 없다. 즉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가져왔던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동원 시스템즈라는 기업이 있었죠. 동원 시스템즈 하면은 동원 참치캔이 먼저 생각이 나실 텐데 그 기업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동원 참치캔 뿐만이 아니라 이 배터리 캔도 제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뭐였죠? 테슬라에서 이제 4680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 그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양산을 한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 4680에 들어가는 배터리 캔을 생산하는 동원 시스템즈가 부각을 받는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이 동그라미 친 날에 추천을 해드렸고, 그 다음 날에도 양봉, 그 다음 날에도 또다시 양봉을 기록을 하면서 다음날 시초가 대비해서 13%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이슈만 좀 생겨준다라고 한다면은 두 자릿대, 단기적으로 두 자릿대 수익률은 기록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또 상승이 나왔다가 금방 이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턴어라운드, 완벽한 바닥 구간이니까 지금 진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처럼 이런 동원 시스템즈처럼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좀 반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게다가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또다시 2차 전지와 관련된 호재가 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반등이 또 이어지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앤홀드 전략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사고 팔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동원 시스템즈 뿐만이 아니라 또 한농화선이라는 기업도 추천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기업도 보시면은 배터리,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기업으로서 항상 대장 역할을 해왔던 기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좀 보이게 되면서 시초가 대비해서 15%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단기적으로 두 자릿대 수익률이 마찬가지로 발생을 했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이렇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호재만 있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수급이 붙어주는 정도까지는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이 테슬라의 호재와 함께 2차 전지 섹터가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차익 구간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농화성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가격 조정이 크다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60일선도 올라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맞닿는 구간에서 지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한 번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농화성도 이렇게 좀 수익이 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아 메카닉스라는 기업도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때도 이제 테슬라의 4680 배터리와 관련된 수혜주로서 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4680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을 좀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지금 이 세아 메카닉스도 그 다음날 연일 계속해서 급등세를 좀 이어갔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바닥 구간에 위치를 했었기 때문에 반등폭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시초가 대비해서 30%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들도 또다시 지금 반납한 구간, 그러니까 이 반등이 시작됐던 그 초입 구간까지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구간을 좀 채워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지금 뭐 또 한농화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동원시스템즈도 그렇고 대부분 좀 비슷해요. 이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고 어느 정도 구간에서 하방 경직을 보이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2차 전지주들과 함께 같이 상승을 좀 보였으니까 같이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또 한 번의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단기적인 수익이 충분히 나와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2차 전지주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고 같이 한번 수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간단하게 좀 해봤고 오늘 주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2차 전지주 여전히 시장에선 중요한 위치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양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러려면은 이 2차 전지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 섹터라도 약세를 보여버린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지수는 보합권에서 머물지 사실 상승을 이어가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락바텀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기사를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의 강세로 인해서 양시장 상승을 좀 이끌었다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오늘 강세를 보여준 것도 있지만 2차 전지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코스피도 1%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 코스닥도 역시나 오늘 코스닥 150 기준으로 봤을 때는 2%가 넘게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여전히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2600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지금 수렴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2600선 상단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이 구간을 좀 유지를 해주고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2차 전지의 반납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수렴 이후에 좀 다시 발산하는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2차 전지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지금 조정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나 지금 단기적으로 좀 저점을 잡아가려고 하는 게 확인이 되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수렴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단부에서 오늘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인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지금 한 760선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실제 760선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주들이 당연히 좀 같이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완전하게 시장 방향성을 잡고 우리가 뭐 800선, 840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때 수익을 챙겨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호재들이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당연히 이제 테슬라를 봐야겠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보택시 데이 이후에 급락을 좀 보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200를 이탈하지 않은 채로 좀 버텨주다가 실적 발표와 함께 엄청난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장에서 22% 급등 이후 또다시 급등 랠리를 지금 이어가게 되면서 $270를 터치한 모습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전 고가가 지금 $271인데 또다시 이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54%나 증가하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특징주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물론 이제 전기차가 완전하게 이 실적을 이끌었던 건 아닙니다. 뭐 소프트웨어나 뭐 ESS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 대장주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서 같이 2차 전지 섹터를 다 같이 이끌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고가를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국내 2차 전지주들도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기사도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22% 급등이 나왔는데 자, 일단은 이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추가적인 30%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투심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역시나 이 트럼프 수혜주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 사실 2차 전지주,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 대해서 오히려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엄청난 이제 열혈 지지자로서 나서고 있죠. 그래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이 트럼프 수혜주로 좀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 대선 전후로는 이 테슬라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2차 전지주들, 국내 2차 전지주들도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국내 증시와 관련된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호재거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둘 살펴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텔란티스 이 완성차 그룹과 함께 캐나다에 합작 공장을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배터리 모듈을 양산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왜 긍정적이냐? 왜냐면 사실 이 투자를 집행하는 것을 상당히 좀 연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혹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양산이 시작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투심이 살아나는 긍정적인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4680 배터리 그래서 본격적으로 또 마찬가지로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 이 수주 계약도 따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드 같은 경우에는 13조 원 규모의 수주를 좀 따낸 상황이고 또 벤츠 계열사와 또다시 수조 원대의 전기차 배터리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지연돼 왔던 배터리 투자 가 하나둘씩 이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배터리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공급할 수 있는 뭐 소재 기업들이 있죠. 뭐 양극재 기업들이라든지 혹은 이 합작 법인에 좀 들어가는 혹은 거기에 실제로 수주를 했었던 이 장비주들 이런 것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기준으로 등락률 상위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LNF 같은 경우에도 10%대, 그 이후로 에코프로 BM도 9%의 상승을 좀 보여줬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8%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처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완전히 없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여전히 이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준다, 그러면은 빠르게 챙기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재들이 잔존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자, 여전히 리튬, 이 광물의 가격에 대해서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캐즘에 대해서도 완전히 해소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주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내년에 이 캐펙스 투자, 이 금액을 좀 축소를 한다, 이런 이슈들도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역시나 이 보조금 축소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 그래서 투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냐,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할 텐데,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바로 TCC 스틸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니켈 도금 강판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내 유일한 거의 독점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좀 높이는데 사용이 되는 부분으로서 앞으로 이 배터리 생산과 관련돼서, 또 특히 LG 엔솔 같은 경우에 최근 수주를 많이 따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20만 톤으로 이 캐파를 좀 늘려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량이 더 들어온다고 해도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눌림목 이후에 다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자리를 보시게 되면 이 회색선이 121입, 이제 장기 이평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구간 상단으로 좀 안착하는 흐름, 그리고 21이평선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가 좀 살아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전 고점 구간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8시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 QR코드 나와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찍으셔서 미리 방송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WCP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분리막에 대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배터리 생산과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시면은 WCP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상승을 크게 보인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주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장기 하락이 이어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 이슈와 함께 저점을 찍고 나서 오늘 15%의 상승을 좀 보여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진 만큼 이 기술적인 측면으로 좀 부담이 굉장히 좀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빠르게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히든 종목 역시 이제 주봉입니다. 지금 주봉인데 지금 추세선 하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 이평선들이 수렴해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으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보시면은 이제 4680 배터리 밸류체인주고요. 또 두둑한 현금성 자산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수직 계열화로서 시너지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다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바닥권 혹은 박스권 하단부에서 다시금 좀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시 공개 방송 주제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략해 봐야 할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8시 방송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